봅시다. 무슨 문제인가? 천천히 보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는 얘네들을 내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연산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도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지 뭐. A 합집합 B 이렇게 돼 있고요. 1번에 교집합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어? 무슨 생각 들까? 연산을 하고 싶어. 얘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하게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일단 어쨌든 형태 변형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 형태 변형을 지금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 있어요? 맞어? 그렇지, A 합집합. 그러니까 이 분별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죠. 여기 A 합집합 B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했더니 이제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얘가 뭘까요? B 교집합, B의 여집합. 얘가 뭘까요? 그렇지. 이런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는 얘를 딱 보고 여기서 어쩌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지. B인 거랑 B가 아닌 거를 겹쳐달래. 그럼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A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냥 뭐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1번은 맞는 얘기예요. 2번으로 가보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여기서 교집합 B 요거 전체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뭔가 변형을 해야 되는데 변형할 만한 게 뭐 있어? 이번엔 분배 법칙을 하는 거지. 얘는 묶어줬다면 얘는 지금 전개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드릴 게 뭐겠어요? 여기는 얘가 요렇게 두 개로 분배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요거 하나랑 그다음 또 뭐가 돼요? 합집합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걸 됐습니다. 해서 여기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또 공집합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공집합이고 얘랑 합집합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 자신이 되겠죠? 그럼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 끝이네, 그죠?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끝났어. 이거는 맞는 얘기. 됐습니다. 마찬가지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어떻게 될까요? A 교집합 B 요거 전체 여집합에다가 교집합 해달래. 그 다음에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얘는 어떤 연산 법칙을 써야 될까요? 지금 위에 거,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은 지금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돼 있었고 얘는 지금 마찬가지로 교집합이고 합집합이고 교집합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배 법칙을 쓰는 거지만 얘는 지금 다 뭐야? 전부 다 뭐야? 교집합, 교집합이 전부 다 교집합입니다. 그죠? 교집합일 때는 뭘 쓸 수 있어? 다 교집합일 때는 교환 법칙 쓸 수 있고요, 결합 법칙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풀어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A의 뭐가 돼요? 교집합 A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 B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맞죠?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공집합, 요거 공집합, 교집합,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여기는 얘네들의 구성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저기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거 똑같지 않아요? 이거 똑같지는 않네요. 똑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똑같았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가 교집합인데 얘를 분배할 필요는 전혀 없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4번으로 가봅시다. 4번은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얘는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의 교집합에 B의 전체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가보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줘야겠어? 당연히 분배해줘야겠죠? 분배 갑니다. 분배. 그래서 얘는 A 여집합에 뭐가 돼요? 합집합에 A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교집합에다가 A 여집합에 뭐가 돼요? 합집합에 B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전체 여집합이죠. 여기는 얘가 지금 전체 집합됩니다, 그죠? 전체 집합에다가 얘를 뭐 해달래? 교집합 해달래. 그럼 당연히 얘겠지 뭐,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 얘는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여집합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고요. 5번도 보자. 5번도 보니까 얘는 A 교집합 B의 합집합에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얘는 A의 여집합 합교집합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볼 거냐? 얘는 어떻게 볼 거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세 개짜리 지금 합집합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는 연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보자. 원래 우리가 연산을 했던 주 목적이 뭐였어요? 벤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는 얘 내가 구하기 쉬운 애고 여기는 얘도 그냥 뭐예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애잖아. 여기는 얘는 B 차집합 뭐가 됩니다?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 A, B 해놓고 여기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부분일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부분이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해야 돼? 세 개 다 합집합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결과는 뭐가 된다? 얘는 A 합집합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벤다이어그램까지 이용해가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수아, 저기 질문 번호 말고 다른 것도 질문 있어요? 없어요? 나 있지. 너 남아. 남아. 어? 아이고 다 했고 이거 안 됐잖아. 보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자, 연산의 성질 중에서 A 합집합 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공집합이면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A 합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여기는 얘를 내가 다른 말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성질 했을 때 써줬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 합집합인데 공집합이 되잖아. 합집합인데 공집합. 아, 둘 다 그럼 공집합이었을 수밖에 없겠지.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 합집합 C가 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는 뭐 C가 마찬가지로 뭐다? 공집합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얘에다가 합집합했고요, 얘에다 합집합했고요, 얘에다 합집합할 때 걔가 뭐라고 했어? 공집합이라고 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A 차집합 B가 뭐였고요? 공집합이었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C가 뭐였어요? 여전히 공집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C 차집합 A가 뭐였습니다? 공집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이 됐다면 다시 한번 또 이쪽으로 와보자. 이것만 봐봐. 이거 A 차집합 B가 지금 공집합입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지? A랑 B랑 같다? 이건 아니었어요.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냐면 A가 B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어.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A 차집합 B 이만큼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 공집합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A가 이쪽으로 딱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럼 B가 A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럼 B가 이렇게 돼서 C를 완전히 다시 C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반대로 C가 A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봐봐.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고요? A가 C에 포함됩니다. 요거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했더니 이게 뭐였어? A랑 C가 같다의 정의였어요. 집합의 상득의 정의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A가 C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내가 뭘 갖다 써주면 여기다가 뭘 써줄까? A가 C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를 갖다 써줍니다. 오케이? 그럼 얘랑이 뭐겠어? 얘랑이 뭐겠어? A랑 B랑도 같군요.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말했던 건 사실상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A랑 B랑 C랑 다 같군요 라는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런 게 잘 돼야지 연산이 좀 편안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쉬워져. 이거 전부 다 뭐로 바꿔버리면 되겠어? 전부 다 A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렇게 A로 그냥 A로 바꿔버리면
됐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A 차집합 A는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얘는 공집합 되겠죠? 공집합에 보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겠어? 이게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 전체 집합에서 A랑 교집합을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A 차집합 A를 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세요. 4번이 의미하는 거 볼까요? 자, 세 집합 A, B, C가 집합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고요. A는 J였고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B의 원소 중 가장 많은 거,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적은 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상황 봐. A랑 B가 다시 A, B, C라고 했네. 근데 여기서 A랑 B까지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가지고 생각해보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A에는 3이랑 4랑 5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애 지금 뭐가 들어간대? 3이랑 4가 들어간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일단 저기는 제일 먼저 좀 생각해봐야지.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 요거에다가 지금 교집합 A를 했는데 여기 얘를 좀 정리해봐야지. 그지? 안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 얘 먼저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분배를 하면은 얘는 뭐가 돼요? A 여집합에 교집합에 A 요거에다가 합집합에 B의 교집합에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얘가 당연히 또 뭐가 되는 거고 공집합이 되는 거고 공집합이랑 합집합 해봐야 그냥 얘 자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뭐였군요? 얘가 3과 4였군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 3과 4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당연히 5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일단 괜찮죠?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그냥 이것만 이 상태가 되기만 하면 된대. 이거 중에 원소 회계수가 가장 작은 것을 구해달래. 그러면 봐봐. 이제 남은 애들은 누가 있어요?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쪽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갈 텐데 B의 원소 회계수가 가장 작으려면 당연히 다 이쪽 공간으로 몰빵이 돼서 들어가야지 B가 가장 작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해서 여기 얘 B라고 하는 집합, 요 집합을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얘의 답은 3과 4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A 교집합 C가 공집합인 걸 구해달래요. A 교집합 C라고 하는 게 뭐인 거? 공집합인 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얘는 지금 뭐였는데 지금 3과 4와 5였는데 그죠? 3과 4와 5였는데 3과 4와 5였는데 그게 교집합이 뭐래? 공집합이래. 그러니까 C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얘네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C를 다 몽땅 다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3과 4와 5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얘네들은 선택권이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C라고 하는 건 0이랑 1이랑 2만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의 보다 그냥 부분 집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0만 있는 집합, 1만 있는 집합, 2만 있는 집합, 그 다음에 0과 1이 있는 집합, 그 다음에 1과 2가 있는 집합, 그 다음에 0과 2가 있는 집합, 마지막으로 0과 1과 2가 다 있는 집합. 이렇게 8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C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얘는 그냥 요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C를 모두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C가 가능한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겠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좀 하나 힌트를 좀 주자면 그냥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의 C를 생각해보는 거야. 최대 맥시멈의 C를 생각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의 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일 많이 원소에서 제일 많아질 수 있는 언제 많아질 수 있나 0과 1과 2를 다 가질 때 제일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런 집합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맥시멈의 C를 가지고 걔의 부분 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두 집합 A, B가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걸 동시에 만족하는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고요. 천천히 봅시다. 이걸 못 풀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이매스에서도 풀어봤을 거야. 그렇지? 충분히 풀어봤을 거고 생각해봤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게 정석 연습 문제라고 하니까 괜히 쫄았어. 그렇지? 괜히 쫄아가지고 못 푼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이거 같은 경우.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봐봐, 여기가 A였어, 여기는 얘가 C였어. 이걸 그냥 외워서 바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겹치는 게 C라고 했으니까 다시 겹치는 게 요만큼이 C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없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이런 거 우리 하나의 집합으로 바라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할 때 여기다 A 차집합 B 이렇게 그냥 써놓고 가는 거다. 여기는 C 이렇게 있는 상태. 요거 두 개 합집합을 하면 이만큼인데 이 결과가 뭐래? C래. 그러니까 이만큼이 없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C라고 하는 건 뭘 포함해야 돼? 여기에 지금 A 차집합 B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이쪽으로 A 차집합 B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요런 생각이 나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요 두 개의 C를 바라보면서 요 결론을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뭐예요? A 차집합 B는 A에서 B에 있는 다 빼주세요. 3, 4, 5, 6 다 빼주세요. 몇 남았어요? 1과 2 남았네요. 그죠? 여기는 1과 2를 가지고 집합을. A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얘기했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근데 요거 해석 어떻게 해요? 지금 요거 독해하는 거 알려줬지. 요렇게 되니 요 C가 지금 주인공이란 말이야. C가 주인공.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뭘 포함하면서 1과 2를 포함하면서 A의 뭐가 되는 거야?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1과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선택권은 4개 남았네요. 그죠? 얘는 2의 4제곱개가 됩니다. 답은 16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되게 쉬운 문제였어.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6번 됐고요. 7번으로 가봅시다. 7번. 정석 문제에서는 이런 좀 그 처음 보는 형태, 처음 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선생님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어야지 내가 문제에 대한 그 해석 능력이 되게 많이 향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 천천히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서로 다른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얘의 가장 큰 원소가 x에 속할 때 그때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어.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a랑 b랑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b랑 c도 비교 한번 해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c랑 a까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서 요렇게 한번 해봐가지고 그때 요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내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일단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얘 다른 말로 5글자로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그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여기 얘가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A고 여기 B였으니까 겹치는 거는 2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1, 5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3, 4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소라고 해서 가장 큰 원소는 5잖아. 5, 그지? 5가 어디에 있어요? A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가장 큰 원소가 X에 속할 때 X 요렇게 Y라고 했어. 그지? X 쪽으로 벌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됩니다라는 뜻이겠네요. 제일 큰 원소가 얘였으니까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상황 가보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B,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 C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B라고 하는 거랑 C라고 하는 겹치는 건 일단 3이 있고요. 라는 것을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4도 있네요. 4도 있어. 2랑 4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는 지금 그럼 3이 있는 거고 이쪽에 5가 있는 거지? 그럼 제일 큰 거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지? 여기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지?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웠어. 말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건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충분히 다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 정도 선생님이 힌트 주면 너희가 풀 수 있게 되는. 그죠? 그럼 마저 해볼게요. 여기 C가 있었고 여기 A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장 큰 원소는 어디 있나요? 가장 큰 원소는 일단은 여기 겹치는 게 5가 있네요. 그죠? 겹치는 게 5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2도 있네요. 2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 잘못한 것 같은데. 맞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몇이었어? 아 여기가 지금 5네요. 아니 뭔 소리야? 여기가 4고요. 여기 얘가 B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칭 차집합은 여기잖아. 지금 여기. 그치? 대칭 차집합에서라고 해서 지금 바라보는 게 이 전체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가 제일 큰 원소 말한 거야. 여기랑 여기 제일 큰 원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제일 큰 원소니까 내 4가 여기 들어가 있었겠지? 이 전체에서 바라보면 제일 큰 원소는 5겠지만 이거 아니고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C가 C 쪽에 있네요.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형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크다. 제일 큰 거는 뭐예요? C가 제일 크지 뭐. B보다 크고 얘가 C 이렇게 된 거. 그죠? 그럼 A랑 B랑 누가 더 컸어? A가 더 컸어. 그치? 그러니까 A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B 이렇게 들어갈 거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다음 8번으로 가봅시다. 거의 1시간 다 쓰겠는데요. 네, 1시간 쓰겠습니다. 자, 빨리 해봅시다.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하여 저렇게 됩니다. 라고 돼 있을 때 그때 옳은 것만 모두 골라주세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어떻게 찾을까? 전체 집합이 일단 뭔지는 모르는 상태잖아. 근데 전체 집합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만 주어져 있었네요. 이렇게 가보자. 봐봐. 일단 전체 집합이 뭔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 A, B의 여집합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요거 두 개를 내가 합집합 한번 해볼게. 오케이? 합집합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봐봐. 순서만 바꿔도 된다고 해서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 괜찮잖아.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은 여기가 A 여집합이고 여기가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테니까 이만큼이 전체 집합이고 이만큼도 전체 집합이 돼버린다. 그럼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 합집합 한 거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겠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뭐 해주면 합집합해주면 그게 그냥 자동으로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서 보자. 1이랑 3이랑 4랑 5랑 6이랑 10이랑 9랑 10이랑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몇 개인가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는 9개 되는 거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니? 뭐예요? 여기는 얘가 지금 전체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궁금했어. 근데 여기는 얘는 가만히 보니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가만히 보면은 여기 있는 얘를 전체 여집합하면 딱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를 여집합하면 딱 얘가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를 여집합해볼게요. 그럼 뭐 있어요? 지금 4 빼고 이게 1이랑 3 이렇게 될 거고 4 빼고 5 빼고 6 빼고 7 빼고 9 빼고 10 빼고 11 빼고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뭐가 됩니다? 1과 3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맞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마찬가지.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내가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거 전체 여집합을 해버리면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B 차집합 A를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봐봐. 여기 얘가 이렇게 지금 A가 있고 이렇게 지금 B가 있는 상태였어.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A 차집합 B에는 여기에는 지금 1과 3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1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6 있고 그죠? 그다음에 7 없네요. 7, 그다음에 9 이렇게 두 개가 없네,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는 7이랑 9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6도 있네요. 6도 있네요.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이제 A 합집합 B의 개수가 지금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봤더니 근데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지금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잖아. 난 문제에서 받은 게 딱 요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이거 전체 중에서 이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지. 그치? 이쪽으로 밖으로 다 나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최소 값은 뭐가 됩니다? 5개가 됩니다. 이것도 맞는 보기군요. 이렇게 귀여운 얘들 다 맞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봐봐. 지금 이 문제 보면서 지금 민지의 표정이 저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표정으로 좀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졸려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건가? 모르겠지만 혼자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집합은 거의 뭐냐면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 퍼즐 맞추기 같은 거. 그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소들, 주어진 조건에 맞게 원소들을 써놓고 그 안에서 내가 주어진 정보에 맞게 그냥 그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해가면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가 처음에 접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연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형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 내가 편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여집합해준 이유가 있겠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여집합이랑 완벽하게 딱 1대1 매칭이 딱 되잖아요. 됐습니다. 여기 있는 얘도 그러면 똑같은 형태니까 얘도 여집합을 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차집합 A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대한 생각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 선생님 처음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다 이렇게 밴드로 표현해줬잖아.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얘일 거야, B 차집합 A는 얘일 거야, 그럼 A 교집합 B는 얘일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A 합집합 B는 이거 전체일 거야, 뭐 A 여집합은 이거 바깥쪽일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다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보면서 또 여기는 얘를 보면서 아 얘가 주고 있는 게 뭐였구나,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각이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얘랑 얘를 보면서 이거 우리 합집합해줄 생각이 생각보다 어렵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 좀 전에 했던 것 중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힌트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 교집합했을 때 결국은 전체 공집합이었잖아, 그지? 왜냐면 요거 두 개 자리 바꿔버리면은 공집합 이렇게 될 테니까 공집합입니다. 반대로 합집합이었으면 합집합 되겠죠? 이게 합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집합이 지금 궁금했으니까 그걸 전체를 합집합해 준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집합이 어렵습니다. 자, 네 문제 남았네요. 보자. 전체 집합 1부터 100까지의 부분 집합 중에서 FA는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집합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부분 집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는 얘 1번부터 봐봐. 천천히 한번 봐봐. 그러니까 얘가 FA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이 원소들의 개수도 아니고 원소들의 총합인 거야. 전체를 다 더해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얘를 FA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었어. A의 여집합인데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 얘가 전체 집합에서 A라고 하는 집합에 있는 원소의 총합을 다 뺀 겁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상황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 전체 집합이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A가 있었으면은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 있는 이 부분들의 모든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전체 합에서 A에 있는 요만큼의 합을 빼버리면 되겠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됐나요? 다음 2번 보자. 2번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B였습니다. 여기 얘가 현재 지금 A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합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맞아? 틀려? 맞아요. 당연히 맞죠. 왜냐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이렇게 들어가서 생겨. 그럼 B에 들어가 있는 거 전체 합은 10이잖아. 그지? B에 들어가. A에 들어가 있는 건 4죠. 그럼 B에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1이랑 더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최악의 경우 A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다 같은 경우도 있겠지. 그럴 때는 서로 합이 같아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NA랑 NB랑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이거이면 이거다 뭐 이렇게 줘가지고 문제에서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면 수업 맞아 틀려? 틀려요? 뭐 이유는? 그렇지 같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맞지? 왜?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완전히 포함된다. 얘가 크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포함된다의 의미고 포함된다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이 경우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F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항상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랑 지금 여기는 얘가 F로 바뀐 거랑 뭐 다른 게 없잖아, 그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3번이 틀렸지. 3번은 뭐예요? 여기가 이만큼이 A였어. 이만큼이 지금 B였다. 그치? 3번에서 이만큼에 있는 총합이 궁금한 거였잖아. 그죠? 근데 얘는 이만큼에 있는 총합에서 이만큼에 있는 총합을 빼주세요라고 했어요. 얘 때문에 틀린 거지, 얘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들이 더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얘 이미지를 잘 생각해봐. 이게 A 차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이야. 그치? 원소의 총합이야. 그냥 FA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총합이지. 이만큼의 총합. 이만큼의 총합에서 뭘 빼줘야지 이만큼의 총합이 되는 거야? 요만큼을 빼줘야지 요만큼의 총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만큼의 총합을 빼주고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틀린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됐니? 이제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다음 여기는 얘는 그럼 어때요? 얘는 어때요? 4번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건 여기가 A였어요, 여기가 B였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이만큼에 있는 원소의 총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만큼의 원소에 있는 총합에서 뭘 빼달랬어? 이만큼에 있는 원소의 총합을 빼달랬어. 근데 요만큼에 있는 총합 되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4번은 또 맞는 보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자 5번 문제. 그러니까 일단 5번 문제 하고 가자. 5번 문제 보면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 합집합 B랬어요. A 합집합 B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여기는 이거 전체에 있는 총합이 이만큼의 총합이 다시 이만큼의 총합이랑 이만큼의 총합이랑 같대요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지 얘네들이 두 번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근데도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는 아예 없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은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잘 봐봐. 그러니까 NA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지금 FA 이렇게 주어진 FA는 지금 총합이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래서 보통 표현은 FA라고 줄 수도 있고 SA라고 줄 수도 있어요. 집합 A에 있는 원소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얘의 성질과 얘의 성질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케이? 제 성질과 제 성질은 굉장히 유사해요. 얘는 원소의 개수만 가지고 다루고 있는 중이고 얘는 원소의 총합을 다루고 있는 중이야. 그 차이밖에 없다고 봐도 돼. 그지? 근데 여기서 성립했던 것들은 여기서 다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성립했던 건 여기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0번. 10번. 이거 쉬운 거잖아. 다시 보자. A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2의 배수죠. 지금 여기는 이 조건제시법을 읽어낼 수 있나요? 이런 뜻인 거야. 그치? 2배씩 한 거, 정수인데 2배씩 한 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2의 배수. 얘는 지금 정수인데 3배씩 한 거라고 있으니까 얘는 3의 배수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집합이었다면 여기에 B라는 집합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뭐겠어? 2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3의 배수이기도 한 거잖아. 그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6의 배수라고 부르죠? 그죠? 6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00개 중에서 6의 배수 몇 개일까요? 6의 배수 15개 있겠죠. 맞아요? 6 곱하기 15 하면은 90 아니네 16개 있겠다. 됐습니다? 얘는 16개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걸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걸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면 2, 3, 4, 6, 8, 9, 막 이렇게 좀 되게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세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원소의 개수 세는 거를 이렇게 세면 좋겠다. NA 더하기 뭐 NB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NA 더하기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는 몇 개? 이거 50개, 이거 몇 개? 이거 33개, 이거 몇 개였어? 16개였어. 이렇게 빼버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얘가 봐봐 얘들아 N
집합이 궁금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전체 집합에서 뭘 빼면 되겠어? 전체 집합 개수에서 A의 개수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똑같아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드모르간 써주면은 A 교집합 B의 뭐가 되는 거야?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얘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버리면 되겠어요?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전체 집합 100개에서 100개에서 몇 개를 빼주세요? 16개를 빼주세요. 답은 84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됐나요? 다음 11번. 보자. 질문만 받으니까 되게 지겹죠? 그렇죠? 지겨워서 죽는 졸려가지고 아침부터. 보자. 좋아! 숙제 안 하니까 더 지겹지. 진짜 배워야지. 보자. 자, 비교집합 C가 뭐래? 공집합. 우리가 보통 집합 3개짜리를 벤더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기도 했었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리기도 했었는데 비교 집합 C가 지금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그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B랑 C랑은 안 겹치게 이렇게 B랑 C랑은 안 겹치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A는 다 겹치게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A합 집합 A합 집합 B에 이만큼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22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에 있는 게 몇 개? A 교집합 C에 있는 게 몇 개였어? 3개였어. 그럼 여기는 이쪽에 3개가 있었다는 소리고, 그럼 이 바깥쪽에 이만큼에 존재하는 게 몇 개였다는 소리야? 19개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몇 개였어요? 얘가 전체가 12개였으니까 이만큼에 9개가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 전체 개수가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니까 얘는 22에서 9 더하면 되겠다. 19 더하기 3 더하기 9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거 하면 22에서 30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벤더그램이 되게 중요해. 그렇죠? 벤더그램 잘 볼 줄 알아야 돼. 마지막 13번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운동장에 있는 학생 중에서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래요. 그 다음에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고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빨간색 운동복과 흰색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이 90명, 50명인데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이건 뭐야? 갑자기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일단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여학생의 절반은 지금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는데 그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 모두 여학생이라고 했어. 그지? 그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 50%가 여학생이었고요. 그죠? 전체가 다 여학생이었고요. 여학생이 50%가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 근데 이렇게 한번 보자. 여학생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여학생이었다고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 50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 여학생이었어. 50명이 다 여학생이었어. 그 다음에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여학생은 전체 몇 명이었어? 100명이었어.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어요.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 모두 여학생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50명이었어. 그러니까 여학생은 전체 100명이 있어. 그 중에서 여기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50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흰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의 30%가 여학생이고요.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90명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30%가 여학생이라고 그냥 30%가 여학생입니다. 그러면 30명이 여학생이었겠네. 그죠? 그러니까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30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학생 30명.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겹칠 리가 없잖아, 그지? 빨간색을 입으면서 흰색을 입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교집합가 없게 지금 그린 거예요. 그럼 여학생 전체 몇 명인데? 100명인데 여기서 30명, 여기서 몇 명? 50명. 이게 바깥에는 뭐겠어? 20명인 거지. 됐습니다? 답은 20명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말만 좀 복잡하게 어렵게 해놓은 거지 사실 그렇게 막 어렵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거는 됐고요. 다 질문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명제부터 오늘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 22번째 단원. 명제와 조건인데 명제라고 하는 게 뭘까부터 시작해요. 명제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얘는 분필이다. 맞아, 틀려? 맞아. 그지? 이런 게 명제. 오케이? 그다음에 수아는 못생겼다. 맞아, 틀려? 대답하기 좀 그렇지.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런 건 명제가 아닙니다. 집합이랑 좀 비슷해요. 명확한 그 대상들이 있잖아. 대상들이 있었을 때 걔를 집합이라고 했었지. 명확해야지 집합이었지. 마찬가지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명제인 거고, 그게 판단할 수 없으면은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명제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명제. 명제라고 하는 거는요, 정의가 뭐냐면 참 또는 거짓.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뭐는 구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딱 구분이 되면 명제고요. 구분이 안 되면 뭐가 됩니다? 명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봐봐. 명제인 걸 골라주세요. 골랐다니. 이게 뭔 소리야? 그치?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잖아. 이거 명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얼룩소는 소죠? 이거는 거짓인 뭐가 됩니다?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얼룩소는 소니까 거짓이면 나는 키가 크다. 참이죠? 근데 봐봐, 막 2m짜리 사람이 와가지고 날 봤어. 내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상황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아. 그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좀 명확해. 불명확해. 왜냐면 명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 순환소수가 유리수인가요? 순환소수를 잘 모르나 혹시? 순환소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나? 순환소수가 뭐예요? 3, 2, 땡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애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었어? 분수로 바꿀 수 있었죠? 분수를 가지고 우리가 유리수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인 명제고요. 여기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x는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x는 4의 배수이다. 그럼 얘는 뭐야?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x가 4였으면은 4의 약수네요. x가 4였으면은 저 맞아요. 근데 x가 5였다고 생각해봐. 저 틀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는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어떤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나? 조건이라고. 그래서 밑에 써놓고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건요. 뭐라고 정의가 뭐라고요? 정의가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5번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딱 두 개야. 명제가 뭐냐, 조건이 뭐냐, 이것만 제대로 정의대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저게 다해.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참이 되는 그 x 값들이 존재할 거고 거짓이 되는 그 x 값들이 존재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있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조건에는 진리집합이 있어요. 진리집합이 뭐냐면 이 조건 위의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 집합이 U였다고 생각해보자. 전체 상호 자체가 U였어요. 여기 얘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상호 자체 지금 뭐라고 할까? 좀 쫀쫀처럼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4의 약수이다. x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약수이다. 여기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그럼 얘를 참을 만드는 x값은 뭐가 있어요? 1과 2와 4 이렇게 있죠. 여기는 얘네들로 만들어진 1과 2와 4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이 조건에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스몰 p 그리고 스몰 q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p라는 어떤 명제가 있었어, q라는 어떤 명제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 px, 스몰 px, 뭐 스몰 qx 이런 식으로 x 값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px는 x는 뭐 8의 약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얘는 귀찮으니까 줄여서 똑같이 p랑 q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P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걔가 X는 8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걔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8의 약수인 건 1이랑 2랑 4랑 8 이렇게 4개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얘의 진리집합입니다. 스몰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오케이? 여긴 얘가 진리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자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 R이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근데 문장이나 뭐라고 했냐면 식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 좀 하고 가세요. 봐봐. 이 명제는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 그치?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임의 걔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치? 그래서 그냥 생명제, 그냥 명제, 생으로 주어지는 이런 명제는 문제 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아까처럼 뭐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건 괜찮아.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조건 두 개를 나중에 연결해서 하나에 뭘 만드냐면 하나의 다시 명제를 만들거든. 그 명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x값다가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했어? 조건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 여기는 얘 값이 뭐야? x값에 따라 이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이 식이 거짓이 되기도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 그 방정식도 하나의 뭐였냐면 사실상 조건이었어요. 방정식도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만족하게끔 하는 x값 존재하는 거고 x값이 뭐 예를 들어서 5를 집어넣다 성립하지 않을 거잖아.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x값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뭐가 된다? 식이 됩니다. 이 식, 방정식, 여기는 얘도 뭐다? 조건. 부등식도 조건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봐봐. 우리가 사실 조건이란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야. 조건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서 조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조건 제시법은 뭐였어? x 바 해가지고 x의 조건이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그지? 이 조건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조건, 저기는 저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에 지금 px라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px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x바 px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얘가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진리집합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실상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건을 제시해서 x값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그치? 조건 제시법. 여기서 조건이랑 걔의 진리집합은 사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천천히 보기서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이게 지금 p라는 조건이었대. 라고 한다면 여기 얘 진리집합 p는 뭐가 될까요? 이거 만족하게 하는 x값은 뭐 1이랑 3밖에 없잖아, 그지? 네, 1과 3이 진리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건을 참이되게 만드는 그런 집합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까지 정확하게 딱 기억해놔요. 다음 두 번째, 2번 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을 내가 q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다음 여기에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게. 얘는 뭐 다 진리집합 p라고 돼 있지만 얘는 그냥 라지 q라고 할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실수 전체 집합.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만족하게 하는 x값들을 구해주세요. 뭘 집어도 다 0보다 클 겁니다. 왜? x제곱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데 거기다 1을 더한 거니까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의 집합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과 작거나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그지? 이 조건을 R이라는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 진리집합 R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x제곱 더하기 1이 0과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이었다면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를 만족한 x값은 없었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사실 뭐라고 말할 수도 있냐면 얘를 가지고 명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 항상 참이잖아. 그죠? 얘도 사실 명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얘는 항상 거짓이잖아.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명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애고 사실은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애. x값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만 이걸 참을 만드는 값은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다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여기 얘는 하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다음 보기 4번 이렇게 돼 있어. 보기 4번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 U라고 되어 있는 저 U라고 하는 애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U라고 하는 애 뭐라고 준 거야? 1, 2, 3, 4 땡땡땡에서 9까지는 이렇게 줘 있는 상태야. 그리고 PX라고 하는 애가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PX라고 하는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지금 뭐였냐면 라지 P였다라고 생각해. 여기 얘가 지금 2랑 3이랑 5랑 7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물결 모양을 하나 박아놓고 물결 모양을 이렇게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PX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그냥 기호입니다. 어떤 기호냐면 여기는 이 조건의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 부정. 그러니까 조건이나 명제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다 부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분홍색 분필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 참이죠. 맞아? 그럼 얘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끝에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분홍색 분필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여전히 명제죠?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명제가 P였다면 걔의 부정은 이렇게 물결 모양에서 이렇게 쓰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얘는 not이라고 읽어요. not P 이렇게. 오케이? 그게 아니다. 그냥 바꿔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Q가 아니다. not Q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서 부정 얘기를 가지고 좀 써봐야겠다. 그러니까 명제 부정. P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아까 했던 거나 보자.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얘 부정을 하면은 얘는 not P 이렇게 되면서 얘는 얼룩소는 뭐가 됩니다? 소가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아닌 게 아니라 줄여서 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이 뭐냐면 부정의 부정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부정의 부정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거짓인 명제였다면 여기 있는 얘는 참인 명제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어떤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걔의 부정은 뭘로 바뀌고요? 참으로 바뀌고요. 어떤 명제가 뭐였다면 참이었다면 걔의 부정은 뭘로 바뀝니다? 거짓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해주면 참 거짓이 어떻게 돼? 뒤집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제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뭐였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걔의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었을 때 걔의 부정은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여기서는 조건의 부정으로 조건의 부정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P라고 해보자. P 해서 X는 아까처럼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줘야돼.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줘야됐었다면 PX라고 쓸게요. 지금 얘 부정은 뭐가 되냐면 X는 뭐가 돼?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게 조건의 부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부정 되게 쉽죠?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아니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4의 약수이다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4의 약수가 아니다잖아. 얘는 그지? 그럼 뭐가 되겠어?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진리집합 자체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완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부정하면은 진리집합이 되죠. 원래 진리집합이 P였어. 근데 걔를 부정했어요. 그럼 걔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다? P의 여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 명제 파트 들어오기 전에 딱 한마디 했었잖아. 명제는 뭐다? 명제는 결국 집합까지 푸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 다음에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을 다룰 때는 뭘 가지고 다루냐면 이 문장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걔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다루게 돼요. 이렇게 명제를 다루는 방법은 진리집합을 가지고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P였을 때 얘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해서 얘는 그럼 뭐겠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었고 진리집합이 얘였을 때 나 P의 진리집합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는 얘의 여집합을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얘 여집합이라고 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이랑 4랑 6이랑 8이랑 9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가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될 거고 얘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건으로 만들어진 조건이 있어. 조건으로 만들어진 조건이 있고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으로 만들어진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P라는 조건이 있었대. 뭐 X는 4의 약수다 이런 것처럼 2의 배수다 이런 것처럼. 근데 P 또는 Q다. 다시 P 또는 Q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는 얘는 하나의 뭘 의미합니다?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가 P가 2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하나는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X는 2의 배수거나 X는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X는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도 X 값에 따라서 걔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하나의 뭐가 됩니다? 얘가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찬가지로 P 그리고 뭐다? Q다.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다. 그럼 이런 건 없잖아. 6의 배수 이렇게 있잖아. 그지?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딱 6의 배수인 것들만 참이 될 거고 나머지 다 거짓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됩니다? 조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고요. 여기는 얘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 각각 뭐 해볼 거냐면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을 먼저 바라보게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 얘는 P 합집합 Q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P 교집합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게
뭐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은 정의가 그랬어. 우리 봐봐.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됐었냐면 여기는 X 바해서 정의가 뭐였어요? X가 A의 원소였고요. 또는 X가 뭐였어요? B의 원소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게 합집합의 정의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의 원소인 것들이 뭐야?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 어떤 A라는 조건에 진리집합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또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된 애가 합집합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가 사실상 뭐였어요? 원래 정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 마찬가지 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정. 여기 얘를 뭐 해볼 거야? 부정을 해볼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현재 not P 또는 Q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마찬가지 not P 그리고 Q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P 합집합 Q의 뭐가 되겠어? 전체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걸 부정을 한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얘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P 교집합 Q 요거 전체에 뭐가 됩니다? 여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게 얘랑 뭐랑 똑같니 사실상?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Q의 여집합이랑 똑같지. 그죠? 여기 얘는 뭐랑 똑같아? P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Q의 여집합이랑 똑같지. 그럼 반대로 가보자. 봐봐. 얘가 누구의 진리집합이라 했어? P의 진리집합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얘가 누구의 진리집합이라고 했어? Q의 진리집합이라고 했어. 그다음에 또는 우리 합집합으로 보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는 우리가 교집합으로 보기로 했었다고.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한번 가봐. 이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얘를 부정해봤어요. 얘를 부정해봤어.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얘가 무슨 의미겠어? P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얘에 해당하는 조건은 뭐였겠어? not P였을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얘가 뭐였어? 또는이 갑자기 그리고로 바뀌었어. 얘가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서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not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not P 또는 Q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 조건의 부정은 얘 부정하고 또는 그리고로 바뀌어버리고 또 Q 부정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해. 그러니까 또는이 뭘로 바뀌었다?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었다. 그리고 각각이 뭐가 됐다? 부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얘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얘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조건을 찾아보자. 반대로 여기는 뭐가 되겠어? not P 또는 얘가 합집합이 됐으니까. 그죠? not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의 부정. 얘는 not P 그리고 Q 이렇게 됐으면 얘는 not P, not Q. 그 다음에 not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의 부정은 뭐가 됩니다? 또는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요거의 이야기였어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 또는 Q의 부정은 제가 됩니다. 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럼 볼게요. 지금 5번 보기 5번 문제로 걸어가 보자.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1번 문제 보니까 x는 1 또는 x는 1, y는 1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다시 x는 1 또는 y는 1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 얘를 뭐 해달래? 지금 부정해달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는 x는 1이 아니다. 그리고 y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주면 된다. 그치?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어떻게 돼 있어? x는 1, 2고가 그리고죠. y는 1 이렇게 되면 얘를 뭐 해달래? 부정해달래. 그러면 얘를 부정하니까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쉬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상해. x는 풀마 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뭐니? 이 풀마 2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풀마 2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같은 거 할 때 풀마 2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저 풀마 2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사실상 x는 2거나니까 또는이야.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는 얘를 부정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일 테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x는 2가 아니고
2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냥 띡 이렇게만 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의 의미는 뭐였다? 얘의 의미는 이거였다. 알았죠? 수학에서 표기하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 상태로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뭐가 됐어?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를 뭐 해달래? 부정해달래. 이렇게 부정해달래.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x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같다도 아니잖아, 그지? 크거나 작거나 같다였어. 작은 거랑 같은 거랑 큰 거랑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작거나 같다였어. 그럼 얘가 아니다라는 거는 x는 1보다 크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 x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등호가 있는 건 등호가 없어지고요. 등호가 없는 건 반대로 등호가 있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뭐가 돼요? x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5번 보자. x라는 게 지금 2에서 뭐라고 돼 있어? 5라고 돼 있었어.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얘는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야. 그리고 그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아요?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연립은 그리고의 의미예요. 또는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부정하니까 x가 뭐가 되겠어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죠.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어요. 등호가 있는 건 없는 걸로, 없는 건 있는 걸로 바뀌고 부등호 많이 뒤집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이거 수직선으로 생각한다면 되게 간단해요. 봐봐. 여기 얘가 지금 여기가 2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5가 포함되지 않았었어. 얘가 포함이 안 되고 얘가 포함됐었어.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의 부정은 뭐겠어? 이거 바깥쪽 부분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되는 거야.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얘는 어때요? 어딨니? 얘지 얘. 얘는 수직선상으로 어떻게 생긴 거야? 수직선상으로 여기가 1이었어, 여기가 3이었어. 그럼 얘는 여기 크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얘 부정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겠어? 여기가 아니게 여기만 생기겠죠. 그러니까 x는 1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부정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오늘 배울 거는 끝입니다. 알았죠?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마지막, 오늘 배울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게 그냥 제목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거부터가 정말 엄청 중요해요.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뭐냐면 명제였어요. 명제. 근데 명제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그냥 생명제가 있어요. 생명제. 이런 거예요. 분필은 흰색이다. 이런 거. 이제 생명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그런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하나가 더 뭐냐면 모든 또는 모든과 어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요거랑 플러스 어떤 조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 명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얘의 비중이 제일 높아요. 여기는 얘가 제일 비중이 없고요. 여기는 얘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조건 2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조건 P라는 두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얘는 명제 하나랑 조건 하나랑 그다음에 어떤 모든 뭐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명제입니다. 알았죠? 그 중에서 일단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요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얘를 한번 좀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그치? 문장이 있었어. 아직 명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장이 있었어. 여기는 얘에서
이 앞부분만 똑 떼버리면 여기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 이 부분 똑 떼버리면 이거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P라는 뭐가 되면 조건이 되는 거야.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2의 배수이다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Q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의 참거짓을 내가 무조건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걔는 이제부터 명제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잖아. 그죠? X가 4의 배수래.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건 뭐뭐 있어요? 4랑 8이랑 12랑 16이랑 등등등 있겠지. 맞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그 X는 다 몽땅 다 뭐예요? 2의 배수인 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참이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 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돼버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장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 문장은 명제가 되는 거고요. 이 명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조건 P이면 Q이다 이제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요.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얘가 P이면 Q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로는 P이면 Q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타낸다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수학자들이 여기는 얘 참일 때, 이게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일 때는 여기는 얘에다 참이다 이렇게 쓰기가 좀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어.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참이다라는 이야기. 그럼 거짓이다, 거짓일 수도 있잖아 명제가. 그치? 거짓이다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거짓이다. 얘는 거짓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명제가 거짓이고. 여기는 얘는 참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 여기는 명제까지만 나타내는 거고 얘는 그 명제가 참이군요. 그 명제가 거짓이군요. 라는 기호입니다. 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좀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거 이변이니까 여기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 결론이야. 결론.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는 얘 있지. 여기는 이 명제가 참인지를 지금 보여줬잖아. 어떻게 보여줬었니? 여기는 얘 4의 배수인 것들은 하나씩 다 썼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써서 했었지. 그래서 4의 배수인 거 다 하나 쓰는데 그 하나 쓴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진리집합이라고 부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요. 다시 P이면 Q이다 꼴. 여기는 요 명제, 이 명제의 참 거짓은 각각 P와 Q 얘네들 진리집합으로 판단합니다. 오케이? 다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각각의 진리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참일까요? 혹은 여기는 얘가 거짓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들을 다 써보면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4, 8, 12, 16, 땡땡땡 이렇게 가는 진리집합이 있었을 거야. 얘가 P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얘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이런 집합이었을 거야. 여기는 얘가 Q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포함 관계가 여기. 그러니까 얘 완전히 포함되는 이런 형국이었다면 얘는 무조건 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명제의 참과 거짓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P가 Q에 완전히 포함되잖아?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겠어? P라고 하는 애가 P면 Q이다, 얘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얘는 뭐다? 얘가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명제는 결국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명제는 결국 집합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집합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다시
명제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고? 명제는 생명제가 있어요. 생명제. 생명제 중에서 생명제는 너무 쉬우니까 이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있어요. 여기는 얘의 참거짓은 뭘로 판단합니다? 얘네들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얘의 참거짓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벤다그램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 지금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있었고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P이면 Q이다가 참인가 거짓인가 지금 판단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P이면 Q이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싶어. 근데 봐봐. 여기에 지금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도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얘이면 얘인가요? 이건 아니지. 얘이면 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얘이면 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맞아? 근데 이쪽에 들어와 있어 보니까 이쪽에 얘이면 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얘이면 얘 안에 들어 있으면 얘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P가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어야 돼. P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야지 P이면 그럼 Q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P이면 Q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지 이쪽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거짓을 말해주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얘는 P이면서 Q가 아닌 애들을 보여준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예라고 해서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발예라고 불러요. 발예. 예를 들어보면 문제가 요거 두 개만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자리를 바꿔보자.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x는 2의 배수이면 반대로 x는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라고 말하면 얘는 거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의 배수라고 해서 몽땅 다 4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지금 2랑 4랑 6이랑 8이랑 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었고 얘의 진리집합은 4랑 8이랑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이 중에서 근데 4이면 4인 거 맞잖아요. 8이면 8인 거 맞잖아요. 이거 맞지만 2랑 6은 어때요? 안 돼. 2였을 때 얘가 4의 배수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6이었을 때 4의 배수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여기는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맞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중에서 하나를 내가 갖다가 써주면 여기는 얘가 거짓임을 밝혀주세요. 얘가 거짓임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내가 그냥 x는 2면 이거 성립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그죠? 반대가 되는 얘를 들어준다고 해서 발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발예를 하나만 들어줌으로써 여기는 이 명제가 거짓임을 판단시켜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자. 잘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명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그냥 명제라고 말해요. 그죠? 걔 부정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그 부정은 거짓이 될 거고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걔 부정은 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은 몽땅 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명제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 중에서 생명제가 있고 생명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조건이었는데 조건 다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이제 진짜 명제들.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진짜 명제들.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 오케이?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요거랑 결합돼서 조건 하나로 이루어진 명제. 이렇게 해서 총 명제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네들의 참 거짓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얘네들의 각각의 부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좀 수학 같지가 않지 느낌이. 그죠? 수학형이보다는 논리에 좀 가깝습니다. 식으로 뭔가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건 집합을 기준으로 집합 가지고 계속 만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하자.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얘들아. 그죠?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참입니다. 그지? P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참거짓은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걔네들의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판단합니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봐봐,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 4의 배수면 2의 배수겠지. 근데 2의 배수면 4의 배수다. 이건 처음 보면은 좀 헷갈려요. 이거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을 반드시 구해보고 걔네들의 포함관계를 실제로 구해보고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좀 헷갈리지 않았어? 처음에 2의 배수면 4의 배수 아니야?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아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뭐라고요? 이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발예가 됩니다. 발예라고 불리우는 애들입니다. 알았죠? 발예. 저거는 P면 Q이다 꼴. 저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진리집합을 써서 보여라 이렇게 돼 있었어. 봐봐, x가 5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얘가 하나의 조건이고 여기는 얘가 하나의 조건입니다. 얘의 진리집합을 내가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을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이 집합이 이 집합에 완전히 지금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보이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건 Q에 완전히 포함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가 거짓임을 진리집합을 써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다? x는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과 3 이렇게 되는 게 진리집합이고요.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얘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과 어떤의 부정.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잘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px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뭐다? x는 뭐다? 다시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참이죠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잖아요, 그지? x가 실수 범위였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다? 명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하나의 뭐다? 명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이건 맞아 틀려? 틀렸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게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이나 어떤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조건과 모든이나 어떤으로 조합되어 있는 이 문장이나 식도 여전히 하나의 뭐가 됩니다?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걔네들의 부정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여기 만약에 5명이 있었다고 쳐봐. 10명이 있었다고 쳐보자. 10명이 있었어. 그럼 10명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10명의 수학 성적이 모두 100점입니다. 라고 말해볼게. 그럼 걔를 부정해봐요. 어떤 명제가 이런 거였어요. 여기 있는 10명의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 성적이 100점이었어요.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걔를 부정하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모두 다 100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까? 한 명이라도 100점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걔를 부정하고 싶었다면 한 명이라도 100점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x에 대해서 px 얘를 부정하고 싶었다면은 뭘로 바꾸냐면 여기 얘가 어떤 x에 대해서 얘의 부정, not px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모든 사람이 다 100점이었어. 이거에 대한 부정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은 100점이 아니었어. 다시 모든의 부정이 모든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잘 들어봐.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100점이었어 라고 주어져 있었어. 모든 사람이 100점이었어. 걔를 부정한다고 내가 해서 모든 사람이 100점이 아니다 라고 하면 100점이 다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100점의 부정은 뭐야? 어떤 한 사람이라도 100점이 아니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00점이었어의 부정은 어떤 사람은 100점이 아니었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x에 부정을 해주세요. 보면 얘는 어떤 x에 대해서 not p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똑같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100점이었어 라고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100점이었어. 그걸 부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점이었어 라는 얘기는 한 명이라도 100점이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걸 부정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 100점이 아니었어.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말장난이지 완전히. 그치? 그런 뉘앙스를 잘 생각해봐. 어떤 x에 대해서 px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not px가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얘 부정은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됩니다. 모든이 됩니다. 뒤에 있는 조건들은 각각 다 부정을 달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집합에서 명제 쪽에서 배운 건 다 배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끝내자. 보자. 일단은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해주세요. 정윤철도 명제라는 사실을 이제 알겠죠?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얘를 부정해주세요. 얘의 참과 거짓은 지금 뭐 구해달란 말이 아니야. 그냥 부정만 구해달라는 얘기야. 여기는 이 명제의 부정을 해볼게요. 그럼 모든 실수 x니까 얘는 어떤 실수 뭐로 바뀌어? 어떤 실수 x로 바뀌어? 여기는 얘를 부정한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군요. 2다. 이렇게 하면 이거 부정입니다. x의 제곱. 이거 되게 쉽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 의미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죠. 일단 여기는 얘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다. 여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됩니다? x는 2보다 큽니다. 2다. 이렇게 써주면은 얘 부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도 실제로 얘를 부정했을 때 있잖아. 얘를 부정했을 때 참것이 바뀌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자.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건 참이지. 이제 성립할 거야. 무조건 성립할 거야. 얘가 참이야. 얘를 부정했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뭘 넣었어? 뭔가를 넣어서 0과 작은 걸 만들 수 있을까? 없을 거야. 그렇지?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참이니까 얘는 뭐가 됐어? 거짓이 됐어. 됐습니다. 다음, 여기 얘는 어때요? 어떤 실수 x에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거나 같다. 그럼 x가 1이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인 거예요. 어떤 실수는 2보다 작았을 거야. 작거나 같았을 거야. 됐나요? 얘를 부정해볼게. 이건 참인 명제예요. 여기 부정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예요? x가 2보다 큽니다. 이건 아니죠? 모든 실수가 다 2보다 크진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참거짓은 뒤집어지는군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격적으로. 보자. 두 조건 P랑 Q가 다음과 같을 때 두 명제 P면 Q이다 꼴의 명제 참거짓을 판단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번 문제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기호로 이렇게 준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이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2다. 이게 성립하나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P이면 Q이다 꼴의 참거짓은 뭘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해봤어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래.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야? 마이너스 2가 포함되고 2까지 이렇게 돼 있어. 포함하고 있네요. 그죠?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 포함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참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다시 요 명제가 P였잖아. 요 명제가 요 조건이 Q였어요. 제가 P였고 그냥 P, Q 이렇게 됐을 때 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에가 더 커야 돼요. 뒤에가 더 커야 돼. 오케이? 뒤에가 앞에 걸 포함하고 있어야만 얘는 성립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니? 이해되니? 안 궁금해요? 이해가 된 거였어? 오케이? 아까 선생님 벤다그램을 보여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기억해 주고요. 이번 문제는 어때? 그럼 얘 진리집합만 생각해봐. 얘 진리집합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봐봐. 그냥 x, y는 0이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0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는 얘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얘 진리집합을 구해보고 얘 진리집합을 구해보는 건데 일단은 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각각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진리집합 다 구해놓고 걔네들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XY의 진리집합을 내가 다 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뭘 쓰는 거냐면 발례라는 걸 써요. 일단 부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얘가 거짓일 거야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발례를 한번 구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뭘 넣어줘요? 0 넣어줘요. 성립하죠? 그 다음 Y에다 뭘 넣어줘요? 예를 들어 1 넣어줘요.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치? 그럼 얘는 거짓입니다. 이게 발례예요. 오케이? 실제로 여기는 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되게 많을 거야. 순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0,1도 있을 거고 0,0도 있을 거고 0,2도 있을 거고 등등등. 그 다음에 1,0도 있을 거고 2,0도 있을 거고 등등등.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야?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둘 다 0이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둘 다 0이 돼야 돼. 0,0밖에 없어. 그럼 반대지. 얘가 얘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얘를 포함하는 거니까 사실상 얘이면 얘다. 이건 성립하는 명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여기라고 말하겠지만 얘가 이거면 이거이다. 이렇게 되면 이 명제는 또 뭐가 되냐면 참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포함관계가 지금 이쪽으로 포함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포함관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얘가 얘를 완전히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명제, 다시 이 명제 파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이 명제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조건 두 개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조건 두 개 따로 분류해 생각해 주고 걔네들의 진리집합만 구해주면 돼. 걔네들의 포함 관계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처럼 오케이? 저런 표현들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줘놓고 거기는 걔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표현들을 하나씩 익혀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다시 3번 가볼게. 절대값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보다 크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 x랑 y에 지금 뭘 찾아야 돼? 그 순서상 그 진리집합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진리집합 중에서 절대값 x 더하기 y,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제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저거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걸 얘들아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빨리 네가 생각해줘 뭐 이런 표정이야. 민지야 같이 생각해 봐야 돼. 알았죠? 수아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면 얘가 성립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뭐가? X랑 Y 둘 다? 둘 다? 꼭 둘 다 음수여야 될까? 여기서는 봐봐. 얘가 양수라면 x 더하기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는 음수인 거고 얘는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성립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 더하기 y가 음수분용을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음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어도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절대값에 a가 a보다 큽니다. a가 a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a가 음수분용을 하는 의미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1대1로 딱 매칭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개는 같은 표현. 됐죠?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럼 x 더하기 y가 지금 음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거이면 뭐라고 준 거야? x, y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이게 성립할까요? 아니죠. 둘 다 음수면 이 양수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렇게 발예를 들어줘도 돼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었어 두 개가 다. 그러면 곱하면 얘 양수되는 거니까 성립하지 않죠? 얘는 거짓입니다.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얘 진리집합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얘 진리집합은. 그지?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들을 다 생각할 수 없어. 그럴 때는 발예를 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마지막 4번. 4번 같은 경우 되게 쉬워요. 봐봐. x제곱이 4입니다. 이거랑 그다음에 x의 세제곱은 4x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얘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오? 64 다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할게요.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방정식 풀 때 가장 기본이 인수분해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x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얘기는 뭐가 됩니다? 0과 마이너스 2과 2가 됐죠? 그럼 여기는 얘 포함하기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봐봐, 얘들아 명제 풀면서 되게 많이 어려울 거야. 정말 많이 어려울 거야. 알았죠? 많이 어려울 텐데 하나씩 잘 꼼꼼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다시 한번 진행합시다. 알았죠? 수고했습니다.